에인즈월스와 볼비 같은 애착 이론의 초기 연구자들은 1973년에 낯선 상황이라는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생후 1년에서 2년 정도 된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방 한 칸으로 되어 있는 실험실로 데려옵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있고요. 실험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엄마와 아이만 방 안에 두고 관찰합니다. 두 번째,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오고 엄마는 나갑니다.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나가고 엄마가 돌아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기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각의 상황에서 어린 내 자신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낯선 사람과 친해지려고 했을까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울었을까요? 아님 계속 장난감을 갖고 놀았을까요? 엄마가 돌아오면 울음을 그쳤을까요? 안정형 애착인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과연 어떤 반응을 두고 안정형이라고 했을까요? 안정형 아기들은 첫 번째 상황에서 어머니가 있는 걸 가끔씩 확인하며 동시에 방을 돌아다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주 보호자인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고 탐색을 한 거죠. 하지만 엄마가 나가고 낯선 사람만 남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울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누가 봐도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했죠. 그러다 엄마가 돌아오면 막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요. 울면서 화를 표현하다가 엄마가 달래주면 다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방 안을 구경하며 탐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회피형 아기들은 어땠을까요? 회피형 아이들은 엄마가 있을 때도 엄마를 잘 확인하지 않았고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자기 할 일에 열중했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낯선 사람에게 관심도 보였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도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엄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무시합니다. 엄마가 아는 척을 해도 저리 가라고 거부하기도 하죠. 그리고 몇몇은 엄마보다 낯선 사람한테 더 관심을 보이고 친한 척을 합니다. 신기한 아이들이죠. 불안형은 엄마한테 몰두합니다. 엄마가 있어도 방을 탐색하기보다는 엄마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죠. 엄마가 떠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울고 보채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엄마와 붙어 있으려고 하다가도 엄마의 손길을 거부하기도 하고 양가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나갔네. 괜찮니? 우리 애기 괜찮니?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가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려고 해도 안아주려 해도 달래주려고 해도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엄마를 뿌리치려고 하죠. 불안형은 안정형 아이들보다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또 엄마가 돌아오면 울며 화내고 저항하느라 탐색 활동도 적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준으로는 이 분류가 어려운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안정, 회피, 불안 이 셋은 적어도 일관적이죠. 안정형은 탐색하다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지지만 돌아와서 달래주면 이내 다시 탐색하고 회피형은 엄마가 있건 없건 계속 엄마 무시하고 불안형은 엄마한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굴고 하지만 마지막 유형은 일관된 전략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정형 같았다가 어떤 때는 회피형 같았다가 어떤 때는 불안형 같았죠. 실험을 할 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혼란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안정형 애착 아이들이 엄마가 나갔을 때 막 울고 엄마를 찾고 불안해하는 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안정적인 거야? 엄마가 나갔다고 저렇게 울고 불안해하는데?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친구들한테 어떤 게 안정형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엄마가 있건 없건 괜찮아 보이는 애들이 안정형 같다고 대답해요. 저도 심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어릴 때 엄마가 어쨌건 뭐 울고불고 안 했고 그냥 묵묵히 내 할 일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나름 안정적으로 잘 지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애착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구나. 엄마를 원하는 마음이 컸는데 표현해서 찾진 않았구나. 떼쓰거나 울지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안정보다는 회피에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착 욕구라는 건 식욕이나 수면욕 같이 아이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배고픈데 먹지 못하거나 졸린데 자지 못하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안해지는 것처럼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울음이 나고 화도 나고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죠.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가까이 가려고 하듯이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고 엄마한테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맛있게 음식을 먹고 배불러지면 식사 외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안정적인 욕구 처리인 것처럼
엄마와 충분히 붙어 있었으면 이제 장난감도 갖고 놀고 낯선 사람한테 관심도 보이고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게 안정적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아이들은 배고파도 안 배고픈 척하고 엄마를 원해도 원하지 않는 척합니다. 불안형 아이들은 충분히 엄마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길 바라고요. 애착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독립과 의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립과 의존 사이를 평생 왔다 갔다 하며 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만 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애착이론의 선구자인 에인즈월스는 100% 독립이란 건 없다. 효율적인 의존과 비효율적인 의존만이 있을 뿐이란 말도 남겼습니다.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독립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엄마가 내 불안의 대상이기보다는 내 안정기지일 때 아이는 더 열심히 탐색하고 자신의 영역을 찾고 독립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태어날 때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100% 의존 상태였다가 걷기도 말하기도 뛰기도 하면서 점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독립적이 되어가는 것은 사실은 걸음마를 할 때도 다치지 않을까 양육자가 봐주고 걸음마를 하게 되면 칭찬해주고 넘어지면 괜찮냐고 다독여주고 하는 그런 의존적 상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